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집 마련, 전월세 거주, 당신의 선택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집을 소유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주변 제 지인의 세 분의 사례를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PPT 자료를 간단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예정인데요. 아마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 다 100%가 집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눈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사는 패턴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제 경험과 주변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처음에 또 영상 말미에 없으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제가 예시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인물 사진은 아니고요. 60대 가장입니다. 제 친구,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고요. 3년 전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연금과 또 개인연금 들어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매달 생활하고 계시고요. 제 친구가 또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녀는. 그리고 재산은 방금 말씀드린 거주하는 아파트와 교외에 조그만 땅, 토지가 있다고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 친구 아버님 사례를 제 친구가 많은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보통 이런 패턴 또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진 분들이 이런 생각이나 마인드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자가 1주택, 내 집이죠. 내 주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 또 내 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 또는 앞으로 나는 현재 무주택자지만 앞으로 나는 집을 살 거야 라고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대부분 마인드를 이런 경우가 많다.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가져봤는데요. 내 집에서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그럴 예정임, 가장 평범하고 대한민국 대다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대출이 있습니다. 100% 내 돈을 해서 다 이렇게 집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저당을 은행을 통해서 내가 일단 받고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죠. 보통 20년 또는 30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취업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가 분리되면 그 자녀는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임차 또는 매수를 하겠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하고 있는 마인드, 생각도 행동들은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하고 은행 빚이 아까 있다 말씀드렸죠. 열심히 그 빚을, 대출을 갚기 위해서 소비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맨다 이런 얘기 하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보통 우리의 또 아버님 세대들 이렇게 되겠죠. 회사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고 낙오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잘 모를 확률이 상당히 높으시죠. 그 다음에 투자 재테크,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살아기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재테크라기 하는 보다는 예금 적금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진 현금을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내 집이 주는 안정감 또는 소속감이 정말 크고 단단하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예전에 전월세를 살면서 그 임차인의 서러움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부동산, 집, 또 투자, 재테크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집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제가 예시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30대 중반 부부, 제 친구의 동생입니다. 최근에 결혼한 지 1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부의 제가 사례를 가져왔고요. 제 친구 동생이죠. 그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대리 직급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고요. 아직까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는 원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둘 다 근데 여행, 또 맛집을 좋아해서 주말에 타 지역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신혼집은 오피스텔 반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총 재산으로 가진 것은 오피스텔 보증금이 되겠죠. 현재는 집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돈이 현재 없어서 또 이분들의 특징이 현재를 즐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주택 소유 예정이 없으신 분들이겠죠.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방금 전에 제 친구 부부 사례입니다. 제 친구의, 그러니까 동생의 부부 사례겠죠. 대출을 끼고 충분히 집살 형편이 되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내가 돈이 너무 없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요. 대출 끼고 충분하게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경제 위기, 또 코로나 팬데믹 등 현재적인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폭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폭락 또는 거품, 대세 하락, 가격 폭락 등을 이야기하는 전문가, 또 유튜버라 블로거 또는 책을 쓰시는 저자분들을 신봉하고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 있죠. 뭐 누가 뭐 부동산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한대, 책을 본대, 강의를 들으러 간대, 현장을 어디 간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집은 절대로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공공재이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며 그들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여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30 세대의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모아서 탈탈 털어서 여러 가지 뭐 신용대출, 만화통장 모든 대출을 받아서 패닉 바잉하는 현상을 잘못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살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리스크 있죠. 세금적인 부분, 또 가격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 친구, 동생, 부부처럼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분들도 있다. 여행, 맛집, 명품 등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년 거주 보장에서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으로서 2년 추가 거주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또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부동산 관련된 법, 이것도 세입자 동의가 필수라고 최근에 나왔었죠.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되겠지, 내가 살 집 하나 없겠어, 내가 들어갈 전세방 하나 없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자, 제 사진입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진 역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이분 스스로 본인을 아직까지 불인이, 이런 얘기 하시죠. 아직 부동산 어린이라는 그런 준말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첫 부동산 투자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계 투자를 했었고요. 첫 투자 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강의를 다닌다거나 스터디에 집중하고 퇴근 후 주말에 또 독서를 하시고 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신용대출까지도 최근에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두 개 정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계속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 자체도 완전히 뭐 정년이 보장된다거나 이런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아까 방금 두 번째 사례와 완전 정반대인 거죠. 부동산 집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자, 보통 근데 이것을 내 스스로 깨닫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책, 유튜브, 전문가, 강의 또는 주변에 투자를 미리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시고요. 반대로 부동산은 공공재가 아닌 투자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돈이 투자가 되고 있으며 또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죠. 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소비 지출 통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서 또 현장을 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 제대로 된 방향성인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실전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자, 부족한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레버리지라 그러죠. 대출, 또 전세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세금 관련돼서 많이 또 규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 공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이겠죠. 또 시세차익형 투자와 월세 수익형 투자 중에서 본인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이대로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미래 위기를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고자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퇴근 후 또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고 강의에 참석하고 타지역 임장도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혼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말씀드렸죠. 초보자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자들은 스터디 또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은 목적과 방향성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그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일부 정치인들, 또 일부 정부 고위 인사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태도와 언행 불일치에 혀를 내두르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전세금을 상향해서 몇 억씩 계약하시는 분들 최근에 나왔죠. 또 자식에게 불법 증여,
또는 강남 갭 투자, 상가 또는 아파트가 투자가 막히다 보니까 상가나 토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투자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또 최근에 정부 여당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적폐 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황폐화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주택 소유자, 그다음 두 번째 무주택자, 세 번째 다주택자 입장에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부류를 제 개인적으로 나눈 것이고요. 무조건 무주택자는 이런 마인드다, 또 무조건 다주택자는 이런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릴 주제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 표는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출생 연도별로 뭐 이렇게 국민연금이 받는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1969년 이후 세대는 만 65세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기사는 잡코리아에서 최근에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직장인 체감 퇴직 연령, 옆에 나이 보이시죠? 50.9세입니다. 이것이 2년 전에 2018년도에 했던 조사인데요. 여자는 49.8세, 남자는 51.7세로 되어 있고요.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순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나는 이 정도 퇴직을 할 것 같다라는 연령을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금 위에 국민연금 수령 받는 나이와 이 실제적으로 퇴직하는 나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이렇게 피라미드식 보이시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문제점이라고 옆에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과연 국가에서 얘기하는 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 일부 뭐 일시금 수령, 또 부채 해결,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다 사용되면 나는 정말 퇴직해서 이거 정말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개인연금, 얼마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옆에 제가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50세 퇴직을 한다고 봤을 때 국민연금 수령이 61세에서 65세입니다. 그러면 그 갭 차이는 최소한 10에서 15년 월급 없는 삶이겠죠. 국민연금 또한 여러분들 은퇴 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충분하게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로 보여드렸지만 대한민국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50만 원 전후에 월 국민연금 수령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정말 부족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시던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재테크 투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내가 은퇴 삶을 준비를 하시든지, 또는 또 다른 기술로 내가 창업을 하시든지, 또는 사업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든지, 또는 생산자의 길 있죠. 뭐 책을 쓰신다든지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매월 광고 수익을 내가 얻는다든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또는 유주택자다, 또는 다주택자다, 1주택자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은퇴 퇴직했을 때 현금이 유동성 있죠. 매달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금수저라든지 뭐 재벌 2, 3세 이런 분들 제외하고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5층 연금 체계 활용하기 뭐 이런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것에 넘어가지고 주택연금, 이제 주택을 통해서 국가의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 있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월 지급식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주식 배당, 뭐 월 지급식 ELS, 채권, 이것이 바로 재테크 투자겠죠. 여러분들 이 5가지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국민연금 하고 계실 거고, 퇴직연금도 이렇게 뭐 내가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미리 내가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정말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내가 정말 퇴직하고 은퇴 후에는 내가 정말 퇴직하고 써야 될 생활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또 주택연금, 내가 주택연금을 하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내가 지금 거주를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주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테크 투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 뭐 ELS, 채권 등등 통해서 내가 제5의 월지급식 상품을 내가 미리미리 연금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지금 뭐 내가 지금 주택을 소유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무주택자로 살 것인가, 주택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언젠가는 은퇴퇴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간에 언젠가 내가 사정이 아닌 이상에 내가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영상을 보시는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을
고려를 해보자, 생각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한 번쯤은 내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자.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 은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